자, 얘는 버징어로 스피너베이트 버징어 시켜서 잡은 거야. 스피너베이트가 저 풀위에서는 당연히 놓을 수밖에 없거든. 그럼 버징의 효과를 내는 거야. 그래서 또 이렇게 버징의 효과로 또 베스도 잡을 수 있는 거야. 더 미쳐버려. 자, 근데 툭 튀어나와야 되는데. 오케이, 빨리. 나이스. 그렇지, 튀어나와야지. 나이스. 스피너베이트. 오케이, 빨리. 나이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호만 줄거리로 왔어요. 그래서 자, 오늘 촬영의 목적은 스피너베이트를 정말 쉽게 그러니까 꼭 근접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스피너베이트를 포기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 한번 스피너베이트 운영에 대한 걸 찍기 위해서 왔어요. 대호만 이쪽으로는 제가 매번 스피너베이트 예전에 교육을 할 때 이쪽으로 주로 많이 왔었는데, 오늘 여기서 또 그 레벨 리그라는, 제가 좀 정의를 내리고 싶은 또 채비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레벨 리그도 찍을 수 있으면 찍어보고, 아니면 이제 스피너베이트 리트리브에 대한 채비 운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스피너베이트를 이제 써볼 건데, 가을에 스피너베이트 또는 무빙 계열이 베스를 잡기가 편해라는 그 이유는 제 나름대로의 이유를 제 나름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제 가을에는 이제 봄하고 가을에 이제 주로 베스가 이제 먹이 포식 활동을 좀 많이 하는 이제 시즌이 돼요. 그러면 공격적인 애들이 좀 많이 섞여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 스피너베이트, 크랑크베이트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루어의 형태를 좀 알아야 돼요. 제가 그 스피너베이트 에 대한 설명에 대한 영상하고, 그 다음에 탑정지에서 그 이제 기본으로 알아야 파지법하고 운영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여기서 몸에 파지를 해라, 근거리부터 해라 라는 이제 그 설명을 한번 했었어요. 이 스피너베이트는 이 원리가 얘는 공격을 유발하는 루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어떻게 발동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공격을 유발하는 루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피너베이트 공격을 루어하는 거 보니까, 루어다 보니까 이 중에 어딘가 장애물이나 은폐물이나 어떠한 뭐 오픈워터나 특정 수심에 베스가 정말 공격을 할 만한 놈이, 포식성을 가지고 있는 놈이 얘를 이 빙어, 이제 이 앞에서 다른 베이트피쉬를 쫓아가는 이 베이트가 이제 못마땅해요. 그래서 밑에를 치게 되죠. 그래서 공격을 유발하는 루어가 돼요. 가을에 이제 대표적으로 수심 이동이 발생이 되거나, 이제 점점 수심 이동이 발생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떠있던 서스펜드 됐던 바닥이든 나눠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걷다가 또 가을에 또 대표적인 게, 바닥 낚시를 하면 너무 빨리 뱉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웜낚시로 하는 데에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지, 무빙 계열이 더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무빙 계열이 그만큼 바이트가 될 확률이 더 많은 게, 공격성을 가진 놈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바이트가 더 많이 될 수밖에, 확실한 바이트로 잡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빙 계열이 이제 지금은 아주 땡볕에 이제 이제 늦여름이지만, 이제 가을이 되면 정말 무빙 계열의 이제 특히 크랑크베이트, 스피너베이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는 뭐 웜 리트리버를 통해 가지고
베스를 공격하는 대상을 찾아내서 잡겠다라는 의도로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 스피너베이트를 그러면 답은 나왔죠. 공격을 유발하게 하려면, 자, 이 스피너베이트는 제가 설명드렸듯이 베스를 밑에서 끌어올리게 하는 주 역할을 하는 게 이 스피너베이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피너베이트를 이제 사용을 하고 많이 적응을 못하는 그 사례가 뭐냐면, 스피너베이트를 이제 뭐 많이 사용하신 분들이나 이제 주로 이제 탐색용으로만 사용하는데, 실제 공격용으로 포인트 난 여기서 베스를 잡겠다, 또는 샘을 유입되는 데서 베스를 띄어서 잡겠다, 이런 이제 그 목표를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너베이트는 내가 지금 사용하는 수심대가 깊어, 정말 바닥을 노려야 돼 라고 하면 스피너베이트를 굳이 바닥을 노리는 것보다는 바닥을 노릴 수 있는 그 수심에 맞는 크랭크베이트나 실제 바닥을 턱턱턱턱 치고 오면서 스피너베이트를 공격할 수 있는 그 베스 확률은 생각보다 제 경험상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만 이제 또 폴링에 받아들이는 것도 정말 뭐 보팅에서 정말 연안에 던져서 폴링을 유도를 해가지고 잡는 거 아니고는, 워킹에서는 사실 폴링에 그렇게 입질 받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스피너베이트를 포기 안 하고 잘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놈들이 올라와서 먹게끔 운영을 하는 거야. 깊지 않게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심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한 1.5m 됐거든. 1.5m면 한 40cm, 50cm, 1m 안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바닥 걸림에 대한 국곡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 다음에 띄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베스를 공격성을 유발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스피너베이트는 베스를 띄워서 잡는다는 생각을 항상 기본을 가지고 있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위쪽에서 운용을 하라. 위쪽에서 운용을 하면 많은 조과를 볼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스피너베이트를 이제 좀 포기하지 않고 사용을 하시려면 가능하면 띄워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저쪽 이제 반대편 같이 이제 저기 좀 멀긴 하지만 근거리에 이렇게 벽이 있단 말이에요. 벽이 있으면 연안에 던지고, 예를 들어서 2m면 2m를 다 폴링해서 바닥을 원같이 사용하시려고 하지 말고 2m에서 한 1m까지 폴링을 시키고 직각으로 리트리브를 이어나가는 거죠. 직각으로 리트리브. 굳이 바닥을 하지 않고 일정 수심대에서 위로 해서 베스를 끌어올리는 용도로 그렇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스피너베이트가 네크가 돼요. 그래서 스피너베이트 또, 그리고 제가 운영법에서 말씀드렸듯이 스피너베이트는 먼 거리를 사용하려고 사용하지 마시고 먼저 가까운 거리를 항상 사용하세요. 가까운 거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캐스팅 되고 나서 파지가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백러시에 대한 욕구도 적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장타를 쳤을 때에 이제 스피너베이트를 제일 잊어버리는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장애물의 바닥에서 걸렸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던지고 나서 백러시가 나서 풀고 나서 감으려고 했을 때 걸렸을 때, 이럴 때가 제일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먼 거리를 먼저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근거리를 해서 던져서 바로 자세를 잡고 연습하는. 그리고 베스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저쪽을 던지려고 하지만 저쪽 입장에서 또 이쪽을 던지려고 한다. 그러니까 베스는 근거리에 있을 확률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가까운 거리를 먼저 운영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거리를 운영을 하다 보면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스피너 베이트에 대해서 수심에 대한 내 감지와 이 부드러운 이 릴링에 대한 그 느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데를 띄워서 잡자. 베스를 공격성을 유발해서 잡자. 이것이 가장 키포인트. 그래서 스피너베이트를 포기 안 하려면 무조건 띄워서 공격성을 유발해서 잡는 게 훨씬 낫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여기가 지금 수심이 한 1.5m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베스를 띄워서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놈들만 대상으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운영법에 보면 파지를 꼭 이렇게 겨드랑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겨드랑이 하는 파지가 가장 좋고,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엔 떨어져서도 훅셋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항시 몸에다가 파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이 몸에 익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장애물이 맞닿을 때, 이럴 때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애들이 갈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끝에까지 마무리를 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은 다 1m 위로만 제가 공략을 할 거예요. 현재 사용하는 거는 지난번 중앙리에서 빠져버렸네. 중앙리에서 사용했던 멘탈 때 이렇게 찍더라. 8분의 3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약 한 1m 정도 올라와서 치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가까이 오면 높이가 이제 점점 이 라인이 꺾이는 게 점점 펴지기 때문에 조금씩 속도 조절을 해서, 특히 경사 있는 부분들은 그래서 조금 더 속도 조절해서 수심 조절을 해야 되는 또 스킬이 조금 필요해요. 대낮에 공격성을 띈 놈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놈들 대상으로 뭐 낚시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스피너베이트의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스피너베이트는 뭐 버징이랑 똑같겠지만, 내가 이제 튀어나올 만한 곳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가지고 스쳐 지나올 수 있게 이제 그런 해서 배스를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좋습니다. 갈대를 그냥 넘기셔도 돼요. 술술술 툴툴툴툴 치면 저런 갈대들을 다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폴링이 되는 시점에서 라인을 텐션을 툭 올려주면 스피너베이트가 바로 잡게 되겠죠. 그래서 폴링할 때 막연하게 기다리지 마시고 살짝 해서 라인 텐션을 올려주세요. 그래야 바로 폴링의 효과도 나을 뿐더러 수평을 유지하고 바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대낮에 특별한 장소가 아니고서는 뭐 새물류 있거나 뭐 이제 사이드에 뭐 좀 좋은 지형이 아니거나 뭐 교각이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지금 튀어나오게 공격성을 가질 만한 포인트들은 지금 현재 보이는 거는 연안하고 바로 발 앞하고 갈대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자, 얘는 버징으로 스피너베이트 버징을 시켜서 잡은 거야. 스피너베이트가 저 풀 위에서는 당연히 놓을 수밖에 없거든. 그럼 버징의 효과를 내는 거야. 그래서 또 이렇게 버징의 효과로 또 배스도 잡을 수 있는 거야. 그늘 안에 있네. 자, 왜 버징이 되느냐 하면, 배스 입장에서는 확연하게 이 밑에 루어를 친다는 거예요. 이 스피너 쪽을 치지를 않고. 그렇기 때문에 버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분의 1온수, 2분의 1온수도 조금 되긴 해요. 그렇지만 8분의 3온수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버징이 되니까, 자, 좀 사이즈는 작지만 또 배스 한 마리 시작을 합니다. 버징의 효과를 내고 있을 때 이제 끝자락에 다다라니까 얘가 때려버렸어요. 자, 그래서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한 30 후반, 30 한 6 정도, 7 정도, 36, 7 사이 될 것 같아요. 땡큐 베스. 자, 바로 그냥 발 앞에 연안까지 베스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표면을 그냥 공략을 하면 돼요. 공격성을 가진 놈들은 위를 바라보고 올라오게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스피너베이트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이제
서스펜드 베이스를 노리거나 수심 낚시를 하는 거는 운영 방법이 많이 이제 익숙해지면 주로 이제 보팅에 좀 많이 사용하거나 이제 댐에서 사이드로 할 때 이제 또는 고사목에 이제 장성의 고사목이 여러 개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이제 이럴 때 가능은 하겠죠. 근데 대부분은 그냥 띄워서 잡는다는 용도. 그래서 가장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딱 그거 하나만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스피너베이트 촬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피너베이트를 끌고 오다 보면 저 마름이 막 시작되는 데나 마름이 막 끝날 때쯤 되면 한번 퍽 때려요. 그러니까 그 베스를 꼭 놓치지 않게 하는 게 좋겠죠. 자, 사이드 공간이 확보되는 쪽으로 그냥 띄우세요. 지금은 이제 확연하게 이제 위에까지 올라올 거란 생각에 지금 한 30-40cm만 지금 블레이드는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무리 말고도 보이지는 않지만 약간 조금 소극적인 것 같아서 약간만 좀 더 가라앉혀서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이렇게 조금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엣지들을 위주로 공략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아까도 봤듯이 저게 막 공격성을 확 띄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그냥 때려버리는 거죠. 그 갈 때서부터 밑으로 막 치고 왔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름 끝날 때쯤 되니까 그냥 때려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물색에 대해서 또 한번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물색에 대해서 이 노란색과 흰색에 대해서 은색과 금색에 대해 가지고 무조건 흙탕물이나 좀 시야가 확보가 안 되는 데는 금색을 써야 돼 라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지 마시고, 스피너베이트의 주된 이제 베스를 시선을 끄는 거는 이 블레이드 소리예요. 블레이드 소리, 물속에서 나는 그 블레이드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은색으로 사용하셔도 돼요. 다만 이제 노란색은 뭐냐면 이제 노란색의 빛의 원리상 조금 더 멀리 퍼진다라는 이제 그런 색의 원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노란색에 대해서 이제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굳이 노란색이 없다 그러면 흰색으로 그냥 사용하셔도 돼요. 자, 수심이 제법 되는데도 계속 지금 1m 미만만 제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아무것도 아닌 간단한 거를 얘기 드리는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베스를 공격성 로라 베스를 띄워서 잡는다. 이게 사실은 스피너베이트에서 가장 큰 설명이에요. 내가 막연하게 그냥 다 띄워서 잡으세요. 다 띄워서 잡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강화에 가면 교동지라는 데가 있어요. 교동지였나? 이름 잘 생각. 이 바다에 이 물속의 수초가 그 콩나물 같이 돼 있는 게 너무 정말 전체적으로 잘 자라 있는 물 맑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떠냐면 그 수심을 찾아내서 그 끝자락을 위로 표면을 쭉 유지시켜주면 베스가 어마어마하게 잘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 유지하는 거 내가 힘들어. 코랑크 베이트로 수심 찾으면 되는 거고, 웜으로 찾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수심에 맞춰서 그 수초 엣지 위에 뿔을 지나고 쑥 지나가 와야 위로 올라와서 얘는 위를 보고 있는데 지나갔기 때문에 올라와서 먹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아니고서는 그냥 다 베스를 그냥 던지자마자 쉽게 블레이드가 너무 잘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블레이드가 살짝 뭐 보였다 말았다 하는 정도, 또는 그거보다 더해서 한 1m 정도, 이 두 가지 정도만 수심대별로 운영을 하시면 스피너베이트는 정말 내 거가 돼요. 그리고 스피너베이트의 정말 뭐 제품별 특성이라 이런 뭐 이제 부품에 대한 특성 같은 거는 제가 한번 루어 제작하는 원리에 대해 가지고 제가 한번 촬영을 한번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루어 분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왜 어떤 이유로 해서 어떻게 접근해서 루어를 이제 디자인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또는 디자인을 하기 위해 가지고
먼저 어떤 것을 먼저 고려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씩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영상을 한번 찍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때 한번 하거나 아니면 스피너베이트 이제 구성에 대해서 구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한번 따로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 볼게요. 생각보다 포식성이 있는 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야. 자리 떠나기 전에, 다른 데 이동하기 전에 크랑크 한 번만 쳐보고 이동을 할게요. 스피너베이트하고 크랑크베이트 차이가 눈에서 보여줘서 애들한테 효과적으로 뭔가 조금 더 이렇게 어필을 할 수 있다는 게 분명히 스피너베이트가 더 나을 거야. 하지만 이제 크랑크베이트는 이제 더 천천히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또 고유한 그 액션에서 나오는 그 파장음,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이제 위볼, 워블의 액션에 의한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이 미칠 수가 있어, 공격성을. 그러니까 스피너베이트는 정말 적극적으로 쳐야 되는데, 크랑크베이트는 이거 해볼까? 한번 꾸준하게 또한 가니까 따라가 볼까, 쳐볼까라는 그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적극성의 차이는 스피너베이트가 훨씬 더 세요. 적극적으로 치는 건. 크랑크베이트는 적극성하고 이거 한번 해볼까라는 게 섞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로 탐색하는 거는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크랑크베이트로 한번 천천히 한번 탐색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수심분이 생각보다 낮으네. 툭툭툭툭툭툭 한 1.5바퀴가 안 되네. 진짜 다가오네. 바텀이 지금 되는, 중간에 조금 올라온 바텀이 되는 구간이 있어서 지금 약간 스테이를 좀 섞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텀이 되고 덜 이렇게 올라가면 뭐가 와서 탁 부딪혔을 때 얘가 시선을 보고 있는데, 얘는 거꾸로 이렇게 쑥쑥 올라가니까 얘는 이제 리트리브 개념으로 리액션이 되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가 생기니까 이게 뭔데 슬슬 뒤로 도망가지? 이제 그런 역할을 해내요. 그래서 바텀 위에 이제 빨리 뜨는 크랑크가 있고 천천히 뜨는 크랑크가 있을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발사로 되어 있지만 천천히 뜨는 크랑크예요. 그래서 조금 오래 기다려주고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늦게 뜨는 것들은 이렇게 가끔 이렇게 트위칭을 약간 섞어줘도 괜찮아요. 지금 같은 경우 이런 이제 수도권에서 아마 바닥을 벅벅 이제 특이한 그 돌지형이 아니고는 벅벅 긁으면 대부분의 이제 이 장마 때 내려온 그 풀들이 썩은 것들이, 이제 작은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뻘 같은 데는 뭐 포크레인 같이, 뭐 포크레인도 아니고 땅을 계속 파고 오면 그 베스한테 그렇게 좋지 않아요. 바텀 덤핑이라고 해서 베스가 항상 자극을 받는 게 아니라 베스가 무서워서 도망갈 때도 많다라는 거죠. 놀래서. 바닥 걸렸다. 자, 바닥 걸려버렸어. 아직 훅셋을 안 했어요. 바닥에서. 오케이, 빠져나왔어. 바닥이 좋네. 훅셋을 안 하니까 타고 올라오잖아요. 플로팅을 해서. 그러니까 얘는 따고 왔을 때 바텀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걸릴 것 같아라는 거 약간의 차이를 손에 느낄 수 있거든요. 그 느꼈을 때 세게 좀 강하게 당기지 말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부력이 훅셋이 박힐 만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부력에 의해서 이제 올라올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저번같이 설설설설 몸을 바디를 흔들고 있으면 나무 같은 데도 훅셋이 안 되면 털털털 자꾸 움직이는 과정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웜낚시는 공격성이 있던 없던 거기에 맞춰서 이제 낚시를 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 스피너베이트는 오로지 공격성을 가진 놈들을 위해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조가가 날 때가 있고 안 날 때가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자, 엣지를 한번 지나오면 이런 데를 한번 쳐줘야 되는데 나와서 나올 생각이 없는 거지. 그늘 사이에 있을 텐데. 그러니까 노싱어 가지고 표면 꽁꽁따를 해서 수심 조정해서 위로 띄워서 잡는 거나 그 지금 스피너베이트하고 사실 그 차이는 별로 없어요. 다만 이제 스피너베이트는 좀 더 강한 공격성을 좀 띄게 해서 잡는다라는 좀 차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루어의 그래서 사용 목적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호기심 유발을 위한 크랑크베이트, 호기심 유발을 하는데 더 유용한 하드베이트야. 공격성을 유발하는데 더 유용한 하드베이트. 이런 차이가 그런 데서 나타나는 거죠. 근거리에서 이제 높은 데서 던지면 이렇게 들었다 놨다 이렇게 태우면 충분히 높은 곳에도 가능한 거니까. 확 달려 나오는 놈들이 없다. 사이드에서 한번 확 달려 나오는 놈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없어. 더워 미쳐버리겠네. 자, 이런데 툭 튀어나와야 되는데. 오케이, 빨리. 나이스. 그렇지, 튀어나와야지. 나이스. 스피너베이트 공격성을 띠는 놈들은 사이즈들이 좋아서 나이스. 부드럽게 와서 때리고 가네요. 요번에도 밑에서 올라와서 먹는 게 쭉 하고 물살이 났어요. 자, 39에서 40 정도 될 것 같아. 자, 데어만 베스 스피너베이트 8분의 3원스, 트레일러는 깎기 3인치 에서 나온 놈입니다. 자, 사이즈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한 39 정도 되겠다. 38, 9 정도. 38에서 9 되겠다. 땡큐. 고마워 베스. 제가 이제 스피너베이트가 어마무시하게 많았는데 찾으려니까 창고에서 스피너베이트를 많이 못 찾겠어. 한 20개 정도밖에 안 나오던데. 자, 요거는 조금 볼륨 큰 거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색은 니켈 흑색입니다. 흑색도 나름대로 다 반짝이, 이제 도금이기 때문에 반짝이고, 그 다음에 블레이드의 그 부드러운 파장음이 베스를 충분히 유혹을 하는 거니까, 갖다가 이게 블레이드가 크면 이게 상당히 천천히 이렇게 좀 좀 화려하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공격성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2분의 1온스 스피너베이트 이상일 때, 이제, 이파리 생각이 안 나. 이파리 뭐라 그러지? 단어 때문에 참 큰일이네, 이게. 나이가 들어서 설명을 잘못하네. 그래서 이제 콜로라도 윌로우 이파리 뭐라 그러지? 자, 일단 이거 이 제품은 이제 OSP 제품인데, 일단은 이 블레이드 각을 이 앞을 참 잘 잡았어요. 이 커진 것만큼 이 앞을 안 잡았으면 이렇게 돌았을 거예요. 근데 앞에 각을 좀 잡아서 조금 더 회전을 부드럽게 할 수 있게 해서 좀 마찰력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확실히 사용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설계를 하는 게 좋아요. 자, 2분의 1온스 2분의 1온스 같은데 4분의 3인가? 자, 조금 자극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거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아까 한 40cm 정도
블레이드가 안 보이는 정도 40cm에서 운행했을 때 튀어 올랐는데, 자, 그래서 트레일러도 사이즈 좀 큰 거로 같이 쌍으로 해서 올렸어요. 자, 해봅시다. 이거 그늘에, 저항은 당연히 상당히 세지는데, 진짜, 왜 자꾸 내 쪽으로 따라다니지? 촬영을 할 수가 없네. 자, 일단 해봅시다. 볼륨을 키워서 공격성을 더 유발할 수 있고, 블레이드가 그만큼 큼으로 인해서, 참 설계 잘했어. 큼으로 인해서 더 부드럽게 천천히 운행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스피너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던지고 바닥을 북북 긁고 뭐 이러려면 불안하고 힘들기만 해요. 스피너 베이트 자체가 띄워서 잡겠다는 용건데 굳이 그렇게 바닥에다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스피너 베이트 용도만 제대로 해서 적응을 하면 당연히 베스 올라와서 먹게, 공격성을 띄고 올라와서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다른 채비 촬영한 적이 없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속도를 조금 올려서 폴링 빼기. 자, 안프로리그 버전 2 식으로 꼽는데, 원래 그 꼽던 위치, 그러니까 원프로리그 같이 거꾸로 꼽는 게 아니라 원래 그 꼽는 그 위치로 봤을 때, 자, 여기다가 이렇게 훅을 통과를 이제 바늘을 봉돌을 통과를 시켜주면, 제가 예전에 비버베스 시절에 이제 황동비드나 뭐 이제 이렇게 사용하던 이제 잠깐 이제 그런 유행을 좀 타던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막 이름들을 붙이고도 막 했었는데, 얘는 이제 그 근본 원리가 뭐냐면 폴링을 수평 폴링으로 이 위글이나 롤링을 이용해서 폴링을 쭉 발생하면서 천천히 발생하면서 배스를 유혹하겠다는 또 그런 장점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메인턴스 레벨 리그라고 했는데 이제 너무 길어서 이제 사실 레벨 리그라고 정의를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평 리그, 수평으로 폴링을 레벨 폴링 리그. 그래서 레벨리그 줄여서 레벨리그라고 해서 롤링과 이제 위글의 액션을 통해서 배스를 수평으로 떨어지게 해서 이제 배스를 유혹한다라는 그런 개념.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바닥 낚시로도 사용할 수가 있지만 얘는 주로 폴링에서 바이트를 받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사용해 보면 좋아요. 그래서 쭉 폴링할 때 보면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바닥에 닿을 때까지 냅두세요. 그 다음에 얘는 호핑을 하는 게 아니라 슉슉 에깅 낚시 하듯이 슉슉슉 해서 뛰었다가 쭉 리액션이 발생이 되거나 폴링에서 따라와서 폴링에 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유도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줘요. 그러니까 축축 때렸을 때 이제 축축 했을 때는 이 봉돌이 뒤쪽으로 가서 슉슉 이렇게 액션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떨어질 때 되면 얘가 또 이렇게 다시 중심을 잡기 시작해서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폴링을 유도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또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엣지에서 떨어뜨리고 그래서 저런 거는 조금 이제 소스밴드 베스나 수심이 깊은 데에서 괜찮아요. 일단 좀 낮은 데는 볼륨 좀 작은 홈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나름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저거는 이제 쉐드가 꼬리가 있는 게 조금 더 나은데, 그래야 뒤쪽으로 장력을 좀 더 받아주고 져서 좋은데, 일단 그냥 꼬리 자른 거로.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웜 중에서 바디가 좀 넓은 것들, 이제 그런 웜이 사실 스트레이트 웜이 바디가 넓은 게 별로 없어요. 거진 없다고 보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레벨 리그와 같은 어떠한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평으로 떨어지는 이런 리그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마 이제
주로 이제 일본이나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수평으로 천천히 떨어뜨리기 위해 가지고 아마 납을 이용해 가지고 또 삽입을 해 가지고 아마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얘는 폴링바이트를 받아낼 거야 라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수평 폴링으로 액션을 가하는 수평 폴링 리그인 거죠. 아까 윌로 타입, 그래, 요거는 은색 한번 써주보지. 자, 은색에 블레이드가 좀 작아서, 자, 이거는 그냥 저가예요. 저가용품, 저가 스피너 베이트인데, 저가 스피너 베이트로 한번 해볼게요. 확실히 여기는 이제 가을이 와야 조가가 확실히 좀 나네. 스피너는 잘 들고 오는데, 요즘은 저가래도 베어링들이 좋아져서 옛날엔 3포도래 정도는 돼야 정말 잘 돌고 있었는데 요즘은 저가래도 정말 잘 돌아요. 아, 목이 엄청 무네. 그만. 나이스. 아, 잘다. 자, 스피너베이트로 갈대 옆을 지나오니까 와서 강하게 안 쳤지만 그래도 톡 치고 갔어. 잘다. 30한3 되겠다. 땡큐 베스. 노을 베스. 참 스피너베이트가 재밌는 게 그 물속 상황이 이 애들이 막 공격력이 좋은 어떤 환경이 수입지원이 됐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정말 조가를 제일 많이 나타낼 때가 있어요. 막 끊임없이 막 스피너베이트를 엄청 나올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조금 이제 쾌감 있게 스피너베이트를 이제 주 공격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다섯 마리 쳐보자. 5마리. 아씨, 하루 종일 스피너 써가지고 3마리가 다 넣어. 참 비효율적이다. 하루 종일 스피너 베이트 이렇게 걸고 다녀도 3마리밖에 못 잡는다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이야. 아이씨, 잘 낼 때는 진짜 엄청 잘 되는데. 목이 물어도 그들 잡으려고 여기 왔어. 자, 볼륨을 좀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깎염 하나 달았어. 표면으로만 공략할 거야. 위로만 올라오게 거진 띄워서 지금 하고 있어. 저기서 한 마리 튀었는데 오케이, 말이 나이스. 자, 이제 문제는 끄집어내는 건데, 자, 나이스. 오씨, 아씨, 내려간다. 내려간다. 자식아, 내가 너 사진 찍어주러 내려간다. 오샤, 나이스. 스피너베이터. 아까 노는 놈 있어가지고 잽싸게 와가지고 잡았어. 8번을 잡았어. 얘도 한 42 정도 되겠네.
굳이 안 가르치는 게 더 올라와서 공격성을 띄게 해서 잡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모기와의 전쟁인데 지금 거진 띄워서 잡고 있어요. 내가 이제 블레이드가 오는 게 보이는 정도로 완전히 띄워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확 달려 올라왔기 때문에 의지가 강한 놈이라 펑 치고 내려갈 수밖에 없어. 약 한 30cm 정도 가라앉히고 지금 블레이드를 내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 블레이드가 사라지면 훅셋을 하는 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 오케이, 빨리. 나이스. 나이스. 오우, 사이즈 좋아. 굿. 야, 타고 넘어. 그러지. 씨알이 다 비슷비슷하네. 나이스. 후후. 나이스.